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월 매출 3억이 넘는 할머니 정성 순살 치킨의 사장 김정석입니다. 하지만 2년 전만 해도 저는 문 닫을 위기에 처한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한숨부터 나왔어요. 장사가 너무 안 됐거든요. 프랜차이즈 치킨집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월세, 재료비, 인건비 다 빼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건 거의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가 제 전 재산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한창 장사가 안 되어 텅 빈 가게에 앉아 한숨만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이른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들어오셨어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어요. 직원은커녕 당장 월세도 걱정인 상황이었으니까요. 죄송하지만 지금은 직원을 쓸 형편이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손님도 없고. 그러자 할머니는 한 발짝 더 다가와 간절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제 사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다른 곳에서는 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월급은 많이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아도 좋으니 제발 일할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의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평생 일하신 흔적이 역력했어요. 가게를 둘러보시는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주방 일 경험도 있습니다. 옛날에 분식집도 해봤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오래 했어요. 야채 손질, 고기 손질도 자신 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할머니는 계속해서 부탁하셨고 심지어 무릎까지 꿇으려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정말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래요. 시험 삼아 일주일만이라도 써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월급도 처음엔 안 받아도 좋으니까요.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으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가게는 적자였지만 어쩌면 할머니의 인건비 정도는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 시험 삼아 일해보시죠. 하지만 정말 장사가 안 돼서 많이 못 드려요. 할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박순자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순자 할머니는 정말 일을 잘하셨어요. 손님들에게 항상 밝게 웃으며 대하시고 주방에서도 손놀림이 빨랐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만드는 순살 치킨은 뭔가 특별했어요. 할머니만의 비법 양념을 더하셔서 그런지 맛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할머니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넉넉하진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 월급 정도는 줄 수 있을 만큼만 벌었죠. 그러던 어느 겨울날, 가게 앞에서 두 아이가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남매로 보였는데 옷차림이 허름했어요. 창가에 붙은 치킨 사진을 한참 바라보고 있더군요. 저는 바쁘게 일하느라 신경 쓰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발견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밖으로 나가 아이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장님, 이 아이들에게 순살 치킨 한 마리 주세요. 제가 살게요. 할머니는 본인의 낡은 지갑에서 꼬깃꼬깃 접힌 지폐를 꺼내 계산대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가 그날 받은 일당의 대부분을 치킨 한 마리에 쓰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전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할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제가 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이 아이들이 오늘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대요. 제 돈으로 사줄게요. 아이들은 테이블에 앉아 기대에 찬 눈으로 주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67살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옷은 깨끗했지만 낡고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치킨을 만들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왜 할머니는 이런 아이들에게 자기 돈을 쓰는 걸까? 순살 치킨과 콜라, 감자튀김을 테이블에 놓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진짜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작은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아이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손자, 손녀가 생각나서요. 이 아이들이랑 나이가 비슷해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에게 손주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손주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많이 졌어요. 며느리와 함께 제주도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죠. 손주들도 데려갔고 빚 때문에 연락도 끊고 살아요. 1년 넘게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들 보면 우리 손주들 생각이 나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할머니 사정도 모르고 신나게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제가 돈을 내야 해요. 사장님, 이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어딘가에 있을 우리 손주들도 누군가 밥을 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발 제가 계산하게 해주세요. 할머니의 손에는 지폐가 꼭 쥐어져 있었고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할인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가대로 받으세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완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치킨 값을 그대로 받았어요. 할머니는 오히려 기뻐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순살 치킨을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와도 돼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 따뜻한 마음씨를 보니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잠시만요.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새로운 치킨 한 마리를 급히 튀겨 포장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여 만든 순살 치킨이었어요. 봉투에 담아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얘들아, 이것도 가져가. 부모님과 함께 먹어.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마음에 제가 감동했어요. 제가 이걸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돈은 받지 않을 겁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려는데 제가 먼저 손을 들어 말씀을 막았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예뻐요. 오늘은 제가 그 마음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큰 봉투를 들고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머니, 우리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경영이 힘들어 웃음이 사라진 지 오래였는데
이상하게도 내 돈으로 치킨을 한 마리 더 나눠주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그날 밤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치킨 한 마리를 더 내어주면서 제 마음도 조금 변화했어요. 돈이 없어도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해준 할머니. 어쩌면 우리 가게에 진짜 필요한 건 돈보다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치킨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그날 마감 준비를 하며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나눴어요. 장사는 여전히 잘 되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조금 풍요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같이 한산한 오후였어요. 할머니와 저는 손님 없는 가게에서 각자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여성분이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차림의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혹시 여기가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인가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우리 가게 간판은 그냥 정성 치킨이었거든요. 할머니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정성 치킨인데요. 여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찾던 곳이 맞네요. 혹시 이틀 전에 제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신 할머니 계신가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오셔서 여성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아, 네, 맞아요. 그 귀여운 아이들 어머니시군요. 여성은 할머니 앞에서 갑자기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정성어린 음식을 베풀어 주셔서요. 할머니는 당황하셨고 저도 놀랐습니다. 아이고, 뭐려, 당연한 일인데. 여성은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저녁에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제 아이들이 낯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가게 사장님의 친절함에 감동받은 이야기를요. 그러고는 스마트폰 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이었는데 조회수가 무려 5만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파 치킨집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답니다. 맞벌이 부부라 아이들 저녁을 제때 챙겨주지 못한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할머니께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자기 돈으로 치킨을 사주셨대요. 심지어 가게 사장님은 치킨 한 마리를 더 포장해 우리 가족 모두 먹으라고 주셨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아이들에게 이런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분들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정성 치킨이고 저는 이 가게를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이라고 부르고 싶네요. 우리 모두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샵 따뜻한 세상 샵 천사할머니 샵 정성치킨 샵 선행. 글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 치킨집 어디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니 희망이 생깁니다. 저도 그 치킨 먹으러 가보고 싶어요. 저와 할머니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저희 이야기인가요?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 아이들이 그날 집에 와서 할머니와 사장님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돈으로만 세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돈을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여성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제가 푸드 블로거이기도 한데 이 가게를 제 채널에 소개해도 될까요? 아이들이 먹고 남은 치킨도 정말 맛있었거든요. 제 팔로워들에게 이 가게의 따뜻한 이야기와 맛을 알리고 싶어요. 저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홍보라도 해야 가게가 살아날 것 같았으니까요.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여성은 기뻐하며
가게 곳곳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와 저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할머니는 수줍어 하시면서도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준 이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생각이 났다는 이야기. 듣는 저도 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은 그날 저녁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천사 할머니가 있는 순살 치킨 맛집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가게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손님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할머니가 계신 그 치킨집이 여기 맞나요? SNS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순살 치킨 2마리 포장해 주세요. 저는 정신없이 치킨을 튀기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이 평소 일주일 매출보다 더 많았어요. 그것도 2배 이상으로요. 놀라운 것은 그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손님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저희 가게를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런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 계시다니. 치킨도 정말 맛있어요. 특히 할머니 특제 순살 치킨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희 가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 닫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장사가 잘 됐어요. 가게 이름도 공식적으로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유튜버 몇 명이 저희 가게를 방문한 거예요. 그들은 돈줄 내는 가게라는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선행을 베푸는 가게에 가서 의도적으로 많은 주문을 하며 매출을 올려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의 감동 스토리로 유명한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에 돈줄을 내려왔습니다. 유튜버들은 치킨 50마리를 주문했고 그걸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그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고 저희 가게는 전국구 맛집으로 떠올랐습니다. 유튜버들의 돈줄 이후 저희 가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할머니와 저 둘만으로는 주문을 소화하기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일했지만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둘이서만 하다가는 체력이 버티지 못할 거예요. 직원을 더 뽑아야 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있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말해서 젊은 직원들은 좀 겁이 나요. 열심히 가르쳐도 금방 그만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처럼 정성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제안하셨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을 고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처럼 일자리가 필요한 노인분들이 많아요. 경험도 많고 성실하게 일할 거예요.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렇게 바쁜 가게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기우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젊은 사람 못지않게 열심히, 아니, 오히려 더 성실하게 일하셨으니까요. 좋아요, 할머니. 할머니 친구분들을 소개받고 싶어요. 그렇게 저희 가게에 새로운 직원들이 합류했습니다. 박할머니의 오랜 친구인 김할머니 71세, 이웃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68세, 그리고 노인정에서 만난 최할머니 73세까지 모두 일자리를 찾고 계셨지만 나이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어요. 주문도 많고 템포가 빠른 가게에서 노인분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이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하셨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내주셨어요. 김할머니는 예전에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경험을 살려
사이드 메뉴를 개발해 주셨고, 이 할아버지는 목수일을 하셨던 솜씨로 가게 내부 시설을 개선해 주셨습니다. 최 할머니는 손님 응대를 맡아주셨는데 그 친절함에 손님들이 항상 기분 좋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이분들이 모두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는 점이에요. 손님들도 그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치킨집은 뭔가 달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성껏 만들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치 할머니 집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실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주들 말이에요. 저희 가게가 뉴스에도 소개되고 여러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제주도에 있던 할머니의 아들 가족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근무하시던 중 낯선 가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었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가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고 손주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유명해졌대요. 그날은 정말 감동적인 재회의 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빚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육지로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연락을 끊고 지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재회 장면도 손님들이 촬영해 SNS에 올렸고 또다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은 단순한 맛집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장소가 되었어요. 가게가 번창하면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분점을 내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분점은 할머니의 아들이 매니저를 맡기로 했습니다.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기에 좋은 기회였거든요. 두 번째 분점은 제가 직접 운영하기로 했고, 본점은 할머니가 책임지시기로 했습니다. 분점을 열면서 저희는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 가게는 시니어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각 매장마다 최소 3명 이상의 시니어를 고용했고 젊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했습니다. 노인분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만나 시너지를 일으켰어요. 특히 요리 경험이 있는 노인분들이 많아 메뉴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저희 가게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시니어 고용으로 상생의 모델을 만든 치킨집, 한 할머니의 선행에서 시작된 성공 신화, 노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외식업체, 분점이 늘어나면서 저희 브랜드는 계속 성장했고 마침내 지난달에는 월 매출 3억을 돌파했습니다. 본점과 3개의 분점을 합친 매출이었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엄청난 성과였어요. 처음 가게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이제 저희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에는 총 10명의 시니어 직원들이 일하고 계십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활력과 보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노인분들의 건강 문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업무 속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직원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일하다 보니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날 두 아이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누구도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이 여전히 저희 가게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게의 모토는 이렇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
모든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맛. 매장마다 이 문구를 걸어두고 모든 직원들이 이 가치를 기억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사장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정한 성공 비결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특히 경험과 지혜가 풍부한 시니어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해 전만 해도 문을 닫을까 걱정하던 가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국 사람의 힘이었으니까요. 특히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얻은 가장 큰 성공은 월 매출 3억이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배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며 나눔의 기쁨을 아는 것. 이런 가치들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은 이런 가치를 지키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하면서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작은 치킨집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닌 사람들과의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순자 할머니는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분이에요. 처음에는 단지 일손이 필요한 노인분으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저의 멘토이자 가족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가게의 성공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강연이나 인터뷰에 초청하곤 합니다. 기업가 정신이나 마케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특별한 마케팅 전략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진실되게 전해졌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요즘 청년 실업도 심각하지만 노인 빈곤과 일자리 문제도 우리 사회의 큰 고민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노인분들이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 엄청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가게의 시니어 직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젊은 직원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성실함,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인간미.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지난달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가게의 시니어 고용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며 방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노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로 저희 시스템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큰 보람을 느꼈어요. 최근에는 시니어 창업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소규모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세요. 할머니도 이 프로그램의 멘토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며 정말 행복해하세요. 그리고 가장 기쁜 소식은 할머니와 손주들이 자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의 아들 가족이 근처로 이사를 와서 이제는 매주 손주들이 할머니를 찾아오고 있어요. 가끔 손주들이 가게에 와서 할머니를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할머니가 최고의 치킨 할머니예요. 손주들이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노력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더 많은 할머니의 정성 순살 치킨 매장을 열고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확장보다는 우리의 핵심 가치를 잃지 않는 성장을 추구할 것입니다. 진정성과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또한 저희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항상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무료 급식소를 후원하고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베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된 선순환이 더 넓게 퍼져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께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니어분들도 충분히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사회에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파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저나 가게가 아니라 박순자 할머니와 같은 수많은 시니어분들입니다. 사회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겨지지만 실은 엄청난 가능성과 지혜를 가진 분들이죠. 마지막으로 저희 가게에 오셔서 할머니의 순살 치킨을 드셔보세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주변의 시니어분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분들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순살 치킨 한 마리로 한 달에 3억 버는 가게 사장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